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파이낸스 가이드의 역사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튤립 버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공유 들어가는데요. 네덜란드 금융인으로서 이제 네덜란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1637년 1월 달에 있었던 어, 튤립 버블 크래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튤립은 원래 4월 초가 계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이거 동영상 찍기 위해서 혹시라도 지금 5월 초 이 마당에 튤립을 들고서 흔들면서 방송할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 친구 어, 그 가드너스 와이프의 이제 대표분한테 물어봤는데 시기가 아니랍니다. 4월 초에 이미 다 들어갔답니다. 근데 버블이 크래시가 난 게 1월에 웬일로 이렇게 1637년에 일어났을까? 그 시기적인 그 계절성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무슨 현상인가 의아해하는 사람이 사실 많았지만은 지금은 사실 다들 이제 이해하죠? 비트코인, 잡코인, 그 다음에 무슨 뭐 NFT 옛날에 그 기억나십니까? 그거 뭐 얼마짜리라고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림 갖고 파일 갖고서 몇 억 원씩 주고 사고 팔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멘탈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버블, 그리고 크래시, 그런 현상들이 랜덤 타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파같이, 튤립 같은 경우는 양파같이 생긴 튤립 알뿌리, 구근이거든요. 이거 하나가 비싸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그거 들고 있는다고 해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안 나옵니다. 근데, 투기 심리에 미쳐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투자자 심리라고 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가격에 거품이 낀다는 게 극단으로 저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현실 반영하고 크래시가 닥치는데 그때 패닉 때 사람들이 많이 피보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이 1637년이면 네덜란드 역사상 전성기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튤립은 원래 이제 페르시아, 어, 이란 쪽이죠. 이 이란 쪽에서 시작된 종자라고 합니다. 꽃의 종자인데, 그게 지중해를 통해서, 지중해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 튀르키예죠. 그쪽을 터키 이쪽에서 통해서 무역으로 북해에 있는 네덜란드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것 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운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단색의 튤립보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희고 빨간 줄무늬를 띠는 튤립의 인기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마침 노란색 옷을 이렇게 단색으로 입고 왔는데, 이런 거 뭐 처음에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좀 오래 두고 보기에는 좀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줄무늬로 호랑나비 뭐 이런 것처럼 아싸 호랑나비 이런 식의 뭔가 화려한 게 보기 좋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했다는 거고 부자들이 특별히 더 좋아했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기대 심리에 너도 나도 그런 튤립에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줄무늬, 빨간 줄무늬 이런 거 생기는 거는 꽃이 피어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건강한 튤립이 아니라 사실은 바이러스에 걸린 튤립이랍니다.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바이러스건 뭐건 알게 뭡니까? 자기만 안 죽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런 튤립이 어디 없나? 알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은 그 키우는 농민 입장에서는 양파같이 생긴 것들 여러 개, 이 구근을 겨울에 심어가지고 4월 초에 꽃이 뿅 하고 튀어나와 봐야지 그제서야 이게 줄무늬구나 아니면 단색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아주 동전주, 잡주 이런 거 투자하는 심리랑 비슷하죠. 여러 개 흩어 뿌려놓고 그 중에 뭐 하나 대박 나면은 나머지 거 다 반가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투기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확률적으로 대부분 밋밋한 단색인데 랜덤하게 하나 혹은 둘이 화려한 줄무늬를 가지고 나오고 대박을 치는 꽃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동전주를 사는 마음과 비슷하다. 복권을 여러 장 사시는 분들 마음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혹은 잡코인 여러 종목 하는 거죠.
여러 종목의 동전주에 투자를 해놓으면 대개는 꽝 돼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어쩌다 하나가 대박 나면 나머지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그 스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도파민 분비를 막 하고 회사의 내재 가치 계산해보고 뭐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동전주 뭐 투자하실 때 보면은 튤립이야말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저 양파로 오해해서 양파링 만들어 먹지만 않고 땅에 심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건 bigger fool theory라고 해서 나보다 더 바보만 만나면 돼. 누군가 나를 이거 비싸게 사줄 사람만. 이런 식의 심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튤립 구근을 1000길더를 주고 샀어도 이걸 1000길더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만 만나면 오케이다. 라는 심리. 이 와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그 샘펄 오거스터스라는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대박의 가능성을 봤답니다. 이게 이제 샘펠 오거스터스였는데 이 튤립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대요. 얼른 딱 봐도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도저히 저거는 이 단색도 아니고 호랑나비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쫙 나오는데 와 싶겠죠. 그래가지고 저거 샘페르 오거스투스 샘페르는 아마도 항상이라는 뜻이겠죠. 샘프레 하는 거 오거스투스는 아우구스투스 이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 뭐 이때부터 아우구스투스라 그러잖아요. 황제를 이꽃 중에 황제인 꽃이다라는 뜻으로 항상 황제인 그런 종자를 개발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걸 비싸게 팔기 위해서 독점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법률적으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샀다 그럽니다. 그리고 꽃을 사가지만은 사람들이 종자를 못 팔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한정되는데 수요는 폭발해. 그러면 가격은 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아우성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런 바람에 가격이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그게 37년에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전에도 뭔가 움찔움찔 했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20년대 그 중반부터 이런 현상들이 쭉쭉쭉 있었다 그럽니다. 움찔움찔 하면서 그래가지고 한 그 튤립 한 구근이 뭐 지금 돈으로 치면 4, 5억 원, 강북의 한 집 한 채 값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도 그 가격이 안 나올 텐데, 이게 참 웃기는 짓이죠. 금방 지고 없어지는데, 썩어 문드러질 그 꽃을 갖고서 이렇게까지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양파 같은 그 튤립 구근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는 건데, 어, 그것에 대한 선도 거래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입도 선매를 하는 거죠. forward contract 해가지고 얼마에 산다 하는 계약이 막 횡행을 했고요. 이거에서 이제 더욱더 이제 사람들 트랜잭션 유동성도 좋아졌지만 거래량도 많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어텐션 버블이 쫙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1630년대 접어들면서까지 지속됐는데 코인 시장에서 온갖 잡코인들이 들어섰던 것처럼 다른 종류의 튤립들이 번갈아 들어서면서 시장 투자자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37년에 폭망을 합니다. 왜냐? 아주 예쁜 히아신스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제가 나왔으니까 줄무늬 이제 튤립도 이제 지겹잖아요. 보기 좋은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죠? 그러니까는 샘프레 오거스토스 그 샘프레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외면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값을 주고 튤립을 그렇게 살래 하는 생각이 현타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설명에 의하면은 1637년 2월 초에 할렘이라는 도시 있죠. 거기서 튤립의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고 파는 가운데 뭔가 쎄한 느낌이 밤에 들더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사더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테이블에 모여서 살래, 팔래 뭐 이러는데 사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 가격에 대해서. 쎄한 느낌이 나오면서 가격을 상당히 낮춰야지만 사준다는 걸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네. 너도 나도 투매 해주고 하루아침에 95%나 폭락했다는 얘기가 전설적으로 들려오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적혀 있는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서 적어온 그 얘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주변의 네덜란드 도시로 말 타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곳곳에서 투매를 하는 거죠. 남들이
팔기 전에 빨리 팔아야 돼. 이러면서 크래시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튤립 버블 은 주식시장의 버블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의 회사들은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과 리스크, 이런 생산적인 경제적 펀드멘탈 팩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잖아요. 반면에 튤립은 전혀 생산적인 것들하고는 경제적인 스토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펀드멘탈에 뒷받침이 되지 않죠. 순수한 버블입니다. 그래서 잡코인 버블과 비슷한 거다. 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때면은 그게 튤립마저도 유태인들의 음모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건 뭘까? 버블과 크래시는 항상 있는 것이며, 내재 가치를 모르겠는 거에는 아예 투자하지 말라 하는 짐 로저스 씨의 조언을 한번 되새겨 볼 만합니다. 그리고 튤립 버블이 크게 발생하고 나서 꺼지는 거는 항상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랜덤 타임에 일어나요. 랜덤 타임. 언제 일어날지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즉시, 그러니까 불시에 터진다. 흔히들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암흑의 세력 혹은 탐욕스러운 유태인 뱅커들의 음모 이런 걸 해서 자기네들의 계획에 의해서 짜놓은 날짜 그 시간에 정확히 타이밍 맞춰서 팍 한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자신들이 그저 희생양이었다고 막 그렇게 탓을 하지만은 변명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본위 편향성 즉 남 탓하고 희생양을 찾는 본능일 뿐이다. 안 그러면은 그 남 탓을 안 하면은 한강 가시게 생겼거든요. 마포대교에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 탓하려는 본능상 누군가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을 희생양을 찾아서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려는데 목표를 잡는 거죠.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느 정도껏 그냥 뭐 좀 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그 자살 방지용으로는 조금 필요할 수 있어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튤립이나 잡코인이나 계잡주나 투자랍시고 묻지마 투자하는 거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가 들어간 것뿐인데 꼭 남 탓을 해야지 되는 게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걸 또 살살 자극하는 게 히틀러 같은 정치가들이죠. 아, 당신은 그 순수한 개인 투자자였는데, 저 사악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신을 골려먹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속 시원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노란하시면은 유태인 박해하는 짓까지 가게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저 어느 순간 트레이더들이 서로 사고 파는 가운데 쎄한 느낌이 올 때에 투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적인 느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포의 도가니로 서로 몰려가는 것뿐이죠, 그때부터. 그래서 쎄한 느낌이란 말이 들어서 저 약간의 언어 유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튤립 대신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한도, 그죠? 쎄하니까. 추사 선생은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추운 겨울이 와서야 우뚝 솟은 소나무의 지조를 알겠다 하는 뜻으로 세한도를 그리셨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마 투자의 광기에 놀아나다 보면은 그 쎄한 느낌이 들 때부터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어서 다 털리죠. 나부랭이들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것인 반면 지조 있게 가치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쎄한 시절에도 오상고절, 이렇게 쭉 꼿꼿하게 남아있는 그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세안도를 보면서 이 동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번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